수치 해석 제8장에서는 선형 대수 방정식과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대수 방정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n개의 미지수, 그러니까 x1, x2 해서 n개, 그러면 이 n개의 미지수가 선형으로 서로 조합이 되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11 x1 더하기 a12 x2 등으로 해서 a1n xn equal b1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러면 미지수 x1부터 xn개가 다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방정식을 전부 n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원소 조합된 부분을 보면 ann xn 이렇게 되고요. 이때 aij를 우리가 상수 개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n1 1차 대수 방정식입니다. n1 1차 대수 방정식을 만드는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 점프 줄에 M1, M2, M3라는 질량을 가진 세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줄에 묶여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사람의 몸무게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길이도 다르게 이렇게 변형이 되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각각의 사람의 그 힘 평형에 관련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은 M1, M2, M3고, 그리고 줄이 3개가 있는데 그 줄의 탄성 개수는 K1, K2, K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M1인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1은 위쪽에서 줄이 당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려간 길이를 x1,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x2, x3 이렇게 움직인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수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x1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k1, x1의 힘을 위로 당기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사람이 자중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M1G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K2를 가진 줄이 이 사람을 아래로 당기는 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탄성계수 K2에 이 줄이 실제로 늘어난 길이, 여기가 X2만큼 움직였고 여기가 X1만큼 움직였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X2 빼기 X1 한 것이 아래로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위쪽의 줄이 앞에 이것과 같은 부분이죠. 다만 방향이 반대가 돼서, 즉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이제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역시 자중이 있고, 그리고 K3라는 단성 개수에 이 줄이 순수하게 늘어난 길이는 X3에서 X2만큼 뺀 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3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이제 줄이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윗줄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용 반작용으로 왔고요. 그리고 자신에 의한 자중에 이렇게 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 평형식으로, 그래서 M1G 더하기 K2의 X2 빼 X1 하고 마이너스 K1 X1은 제로, 이렇게 해서 세 개씩을 그대로 요거 두 개 더한 것은 이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고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변수가 X1, X2, X3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로 묶어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K1, K2 더하고 X1 빼기 K2, X2는 M1G. 이때 이 사람들의 자중에 의한 무게를 오른쪽 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자리는 다 0이고요. 그래서 결국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죠.
이러한 n은 1차 대수 방정식은 우리가 간편하게 행렬로 표기를 합니다. 행렬로 표기를 하면 아주 수식을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식들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것이 행렬로 표기한 이 수식인데요. 앞에 개수 행렬 A가 있고요. A는 전부 여기 있는 개수들만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행렬 n개의 행과 n개의 열이라고 해서 이제 n by n 정방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변수 벡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x1부터 xn이 있고 변수 벡터는 n개 한 개니까 n by 1 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b1부터 bn도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흰 벡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n by 1 열 벡터로 이루어지게 표시가 됩니다. 행렬의 종류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벡터는 한 줄의 행만 표현이 된 벡터를 말하는 거죠. 열 벡터는 한 줄의 열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m by n 행렬은 행이 m개고 열이 n개니까요. 이것이 이제 m개, 이것이 n개로 되어 있는 행렬을 m by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를 보면 A11, A12에서 AN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쪽은 A11, 21 해서 M1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행렬이 행렬의 원소가 AMN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방 행렬은 이 M과 N이 같은 행렬,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이루어진 이런 행렬을 정방 행렬이라고 합니다. 또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대각이라는 것은 이 라인을 말합니다. 이 라인에 어떤 값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경우를 우리가 대각 행렬이라 하고, 대각 행렬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가 단위 행렬 또는 항등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즉 대각선에 있는 값이 전부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인 케이스를 우리가 단위 행렬 또는 항등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수치해법에서 자주 또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삼각 행렬. 이때 상은 한문으로 이제 위상자입니다. 즉 위쪽에 삼각형을 띄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값이 있는데 아래쪽은 전부 0인 경우를 상삼각 행렬, 그리고 그것의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삼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공학 문제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띠 행렬이 있습니다. 띠는 이때 밴드라고 하는데요. 밴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밴드가 되냐면 이 대각 라인에 값이 있고요. 그리고 대각 라인을 중심으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각각 이렇게 옆에 붙어서 같이 값이 있는 거고 나머지 전부 0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띠의 폭이 3개죠. 그래서 띠의 폭은 항상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3개든가 5개든가 7개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학 문제에서 매우 잘 등장하는 행렬의 형태가 됩니다.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간단히 보면 행렬은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하려면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m by n이면 여기도 m by n이 돼야지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거죠. 만약 여기가 n by m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가 않은 거라서 덧셈도 뺄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은 그 각각의 요소를 다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스스로 더하거나 빼주는 거죠. 그리고 덧셈 뺄셈은 순서를 바꾸어도 A에다가 B를 더하나 B에다 A를 더하나 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또 3개를 가지고 먼저 2개를 하고 C를 하나 또는 뒤에 있는 2개를 먼저 하고 A를 하나 순서를 결합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행렬의 곱셈은 덧셈이나 뺄셈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행렬에 A와 B를 2개 곱해서 C를 만들어낼 때 그 규칙은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aik, bkj를 했을 때 cij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곱해지는 방법이 여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이 곱해지고 두 번째가 이렇게 곱해지고 세 번째가 이렇게 곱해지는 방식으로 되죠. 그래서 행렬이 두 개가 곱해질 때는 이쪽이 세 개면 이쪽은 행이 세 개고 열이 세 개고 이렇게 수로 열과 행의 숫자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ik고 그리고 kj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열이고 여기는 행이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게 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행열의 개수는 이쪽에 있는 i와 이쪽에 있는 j가 이렇게 행열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두 개 행열의 곱의 규칙입니다. 이 행열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합법칙은 뭐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곱셈과 덧셈, 뺄셈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즉 A 곱하기 B 하는 것과 B 곱하기 A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해보시면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에 있어서 나눗셈은 역행렬로 대신합니다.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어떤 A가 있을 때 그 역행렬을 우리가 A의 인버스로 표기를 하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I가 나올 때 그때 이 A의 인버스를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I는 항등행렬이라고 부르죠. 항등행렬은 대각선에 있는 것이 전부 1이고 나머지 0인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해서 나눗셈을 실행한다.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행렬의 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치라는 것은 열과 행을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즉 열이 행이 되고 행이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가 이런 식으로 표기됐을 때 즉 A11, A12, A13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트랜스포즈는 11, 12, 13가 이제 열로 바뀌는 거죠. 열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을 열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트랜스포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열 벡터인 경우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행 벡터가 되는 것이죠.